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의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사는 주도로 아시아나항공, 대한항공에 넘긴다. 쟁점 사항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금 한국에 항공 회사가 가장 큰 게 두 개가 있죠.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이것이 지금 정부 입장으로도 바빴어요. 특히 지금 아시아나항공이 잘못하면 망할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지금의 산업은행 주대로 결정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항공산업에 빅딜이 일어났습니다.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한다는 내용이에요.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금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한진그룹의 조원태 회장은 16일 날 이사회에서 아시아나항공의 인수를 결정했다고 발표를 했거든요. 공식적으로 발표가 된 것입니다. 조 회장은 여기서 대한항공도 다른 항공사처럼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항공산업에 지속적으로 성장시키고 공적 자금 투입을 최소화로 국민 부담을 덜기 위해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지금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조원태 회장이 어떤 아무 의미도 없이 이렇게 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결국은 지금 현재 경영권 분쟁이 있잖아요. 경영권 분쟁에 교부도보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라고 지금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모든 것들도 한진칼 입장, 그리고 특히 조원태 회장 입장으로서는 굉장히 좋은 여건이에요. 물론 현재 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를 하게 되면 부채는 늘어납니다. 부채는 늘어나는데 장기적으로 보면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자, 이야기를 더 해볼게요. 지금 정부와 산업은행 주도로 이루어진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입니다. 아시아나항공은 작년에 금호그룹의 유동성 위기로 시장에 나왔어요. 2019년도 7월달에 매각 공고를 내고 11월달에 2조 5천억 원을 제시한 HDC 현대산업개발을 인수 우선 협상자로 선정을 하고 여기에 박현주 회장의 미래에셋그룹이 5천억 원을 지원을 하면서 계약이 이루어졌죠. 2조 5천억 원에서 5천억 원을 박현주 회장이 대기로 했어요. 그리고 2조 원을 HDC 현대산업개발에서 하기로 했죠. 그리고 10% 계약금을 걸고 지금 이렇게 했는데, 그러나 인수 중간에 터진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항공산업이 불확실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물론 아시아나항공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거에 대해서 더욱더 밝혀지게 되죠. 이렇게 되면서 HDC 그룹은 인수전에서 발을 빼게 되죠. 결국 9월 11일 날 금호산업은 현대산업개발에 아시아나항공 인수 계약 해지를 통보함으로써 일단락 시켜버렸어요. 이후 다각도로 아시아나항공 처리를 위해서 산업은행은 고민을 하다가 결국 정부와 산업은행의 주도로 대한항공에 아시아나항공을 인수를 추진합니다. 정부가 대한항공에 손을 내민 이유, 지금 현재 마땅하게 아시아나항공을 사들일 만한 후보가 없어요. 그리고 국내 항공산업 규모를 감안할 때 두 개 국적 항공사를 보유할 필요가 없다라는 판단 때문이죠. 그리고 현재 보면 LCC, 말하자면 이 LCC와 FTC가 두 가지가 있는데 굳이 이렇게 많이 필요하나라는 그런 생각도 저도 가끔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진그룹의 아시아나 인수 추진 방안을 한번 볼게요. 산업은행 회장이 이렇게 밝혔는데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16일 날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은 항공운송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 추진을 위해서 한진칼과 총 8천억 원의 규모로 투자 계획을 체결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 한진칼은 어떻게 되느냐?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위해서 2조 5천억 원 규모의 대한항공 유상증자에 참여할 것이다. 그리고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 신주 1조 5천억 원, 그리고 연구채 3천억 원 등 총 1조 8천억 원을 투입해서 아시아나항공의 최대 주주로 등극할 것이다 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산업은행은 뭐가 있어야 되겠죠? 투자한 금액 대신에 한진칼의 주식으로 받는 방안이 고려되고 있습니다. 8천억 원 대신에 주식으로 받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림은 이렇게 됩니다. 산업은행이 이번에 주도를 했으니까 산업은행이 여기 8천억 원이죠. 3자 배정 유상증자에 5천억 원, 교환사채 인수에 3천억 원, 그래서 8천억 원을 지원을 해요. 그럼 한진칼이
유상증자에 2조 5천억 원, 그리고 여기 한진칼이 7,300억 원을 참여를 한다고 나왔죠. 이렇게 되고, 대한항공 입장으로서도 아시아나항공의 유상증자에 그리고 연구체에 이렇게 인수하겠다라고 나오고요. 그리고 한진칼은 주식으로 주겠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이 밝히는 양대항공사 통합 이유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이 회장은 브리핑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양대항공사 통합 추진 배경에 대해서 보면 글로벌 항공산업의 경쟁이 심화가 되고 코로나19의 사태 장기화로 항공업 구조 재편이 지금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근본적인 경쟁력 대교 노력 없이는 코로나 종식 이후에도 국내 항공사의 경영 정서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이렇게 추진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거래를 통해서 탑10 수준의 위상 그리고 경쟁력을 갖추게 되었다. 그래서 세계 인류 항공사로 도약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게 되었다라고 이 두 가지 내용을 가지고 의미를 높였습니다. 그리고 진에어, 에어부산, 에어서울 등 LCC 3개사는 단계적 통합도 추진할 예정이다 라고 지금 덧붙였어요. 그러면 이번 통합항공사의 위상은 어느 정도 되느냐 라고 보면 IATA 국제항공운송협회에 따르면 2019년도 여객 및 화물 운송 실적 기준으로 대한항공은 19위, 아시아나항공은 29위. 그래서 양사 운송량을 단순하게 합산을 하면 세계 7위권으로 순위가 상승할 수 있겠다는 설명이죠. 물론 양사가 합병하게 되면 1+1은 2가 되지 않는 것은 분명히 사실입니다. 그래서 세계 7위권이 안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나 합병에 의한 시너지를 보면 그 시너지는 대단해요. 노선이 정말 합리적으로 노선이 운영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운영 비용도 절감할 수 있고요. 이자 비용도 축소를 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수익성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죠. 양사가 같이 투자했던 비행기 있잖아요. 비행기에 리스 기간이 있었는데 이 필요 없는 라인들을 죽여가면서 리스를 줄여버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수익성은 당연히 좋아집니다. 그러면 이번에 합병에 대해서 넘어야 될 난관이 몇 가지가 있는데 한 5가지 정도 되거든요. 한번 보겠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3대 쟁점이 하나가 있었는데 뭐냐? 첫 번째 쟁점은 독점 및 혈세 투입. 지금 국제항공선에서 국내 항공선이 2개가 있었는데 하나로 줄으니까 어쩔 수 없이 독점은 일어나겠죠. 그리고 혈세는 당연히 투입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무료를 별로 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그렇지 않으면 아시아나항공이 완전히 죽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게 제일 중요한 내용인데요. 경영권 분쟁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이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보시면 한진칼과 그리고 삼자연합이 있죠. 삼자연합이 지금 열심히 경영권에 대해서 한진그룹 회장이 돌아가신 후에 경영권 분쟁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함으로써 완전히 한진칼 쪽으로 조원태 회장 쪽으로 완전히 힘이 실릴 것이다 라는 의견이 대부분 많습니다. 그렇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보면 대규모 구조조정은 어쩔 수 없어요. 필요 없는 부분은 줄일 것이고 그리고 노선 그리고 항공 기재 사업 조정 어쩔 수 없이 필요 없죠. 그렇게 되면 지금 두 회사를 단순히 합쳐서 7위권이라고 지금 얘기를 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10위권 아니면 여기서 11위 이 정도 나오지 않을까?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쟁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보는 것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는. 왜냐하면 이번에 정부 주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공정위 결합심사는 불발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자, 두 번째로 해외 기업 결합심사 이것도 별로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두 회사가 합친다 할지라도 항공 운임에는 별 영향이 없거든요. 이래서 지금 현재 그 아시아나항공하고 대한항공이 운임이 지금 비행기 값이 결코 싼 게 아니에요.
싼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것부터가 문제예요. 두 회사 노조의 반대예요. 지금 합병이 되면 노선 조정, 기재 축소, 사업 정리가 반드시 필요한데 이 과정에서 양사 모두 인력 감축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왜 이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는 나서서 이렇게 하냐? 제가 생각하기는 이거예요. 이전에 한진해운과 현대해운이 있었잖아요. 현대해상, 한진해상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대처를 잘못했다라는 말이 굉장히 많았어요. 박근혜 정부 후반기였었는데요. 이때 당시에 한진해운은 죽여버리고 그리고 현대해운은 거의 공중분해되다시피 했죠. 이렇게 되면서 지금 현재 영향력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그래서 죽이면 안 되겠다. 특히 항공산업은 국가적인 산업으로 생각해서 해야 되겠다라고 지금 생각을 해서 물론 노조가 반대를 많이 합니다. 노조가 많이 반대를 하고 이러한 현상이에요. 그리고 또 이번에 대우조선해양 그리고 현대중공업도 합병을 하는데 이 방식을 거의 차용해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시아나항공 조종사 노조 중 양사 6개 노조, 6개 노조더라고요 보니까 조만간 인수 관련해서 긴급 대책 회의를 열고 인수 과정 가운데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참여를 요구할 계기라고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안 됩니다. 이거는 절대로. 그리고 이렇게 되면 노조 입김이 너무 강해져요. 지금 현재 이렇게 생각을 하죠. 이 문재인 정부는 노조의 친노조 정책을 펼친다 라고 지금 말을 많이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별로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번에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을 합병하는 것을 보면서 이 정부는 별로 노조의 친노조 정책을 펼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그리고 이번 정책을 봐서라도 만약 친노조 정책이라면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네 번째, HDC 현대산업개발 반대. 지금 HDC 현상과 같은 경우는 금호산업에 준 계약금 2,500억 원을 아직 되돌려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번 합병에 반대할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돈 받아내기 위해서. 현재 HDC 현사는 인수 불발에 따른 귀책 사유가 아직 판별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우선 협상 대상자의 지위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우선 협상 대상자가 2명인 거예요. 지금 현재. 네, 2명입니다. 2명인데 현대산업개발은 인수를 거의 안 할 것 같고요. 못합니다. 제가 생각에는 못하고 어차피 제가 제일 처음에 이 이야기가 나왔을 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왜 대한항공에 제안을 안 해? 이런 생각을 가졌었는데 결국은 대한항공에 제안을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게 제일 큰 문제예요. 한진칼 지분 약 46%를 보유한 삼자연합의 강력한 반대. 그런데 이것도 문제가 될 게 별로 없습니다. 어쨌든 이야기를 해볼게요. 삼자연합은 산은의 한진칼에 대한 제3자 배정 유상 증자 방식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산은은 현대칼의 주요 대주주가 될 경우 경영권 분쟁에서 조 회장 측의 우군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번에 한진칼 주식 받죠. 신주로 받을 것 같아요. 신주로 받게 되면 기존에 갖고 있던 주식 말고 신주가 누구에게 쏠린다? 조원태 회장 쪽으로 쏠린다. 조원태 회장 쪽으로 쏠리면 경영권 누가 계속 갖고 돼요? 조원태 회장. 조원태 회장이 계속 갖고 이 아시아나항공과 대한항공을 계속 유지시키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죠. 삼자연합은 15일날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국민 열세로 낭비하는 제3자 배정 유상 방식을 하지 말고 삼자연합이 증자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지금 요구를 했어요.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자기들에게도 떡고물 쥐어달라라는 거죠. 안됩니다. 이렇게 하면 망가져요 우리나라.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면 돼요. 한진칼의 입장으로서도 득이 되는 이번 결정입니다. 첫 번째로
경영권 분쟁이 무의미해져요. 정부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조원태 회장이 이끄는 한진칼의 경우 강력한 우군이 생기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경쟁체제의 종식이 됩니다. 두 회사의 합병으로 인해서 국내선에서 LCC는 있지만 국제선과 같은 경우는 국내 항공회사의 경쟁이 아닌 국제항공사의 경쟁만을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새로 어디를 오픈한다 할 때 굳이 경쟁을 할 필요가 없어요. 한 회사로 계속 나가야 되고 이전에 대한항공이 혼자 운영했던 그 방식 그대로 가는 겁니다. 현재 우리나라에게 항공사 2개는 좀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결정은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향후 아시아나 항공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이냐 라는 것까지 좀 봤는데요. 지금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을 합쳐서 하나의 FSC 그리고 양사의 자회사인 진에어, 에어부산, 에어서울을 하나의 LCC로 통합하는 식으로 지금 합병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지금 인수합병을 통해서 FSC, LCC가 각각 하나의 브랜드로는 통합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에요. 산업은행조차도 단계적인 PMI, 인수 통합 전략을 진행할 계획인데 아직까지는 장기적인 과제로 인식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두 회사가 합쳐지게 되면 마일리지 제도도 지금 합쳐져야 되거든요. 이러한 강제적인 여러 가지 브랜드 파워 면에서도 서로 키워가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지금 현재 2개 회사가 하나로 회사로 바뀌지만 어쩌면 전 세계적으로 나가는 경쟁력 있는 회사로 나가기 위해서는 규모가 커져야 돼요. 규모가 커져야 전 세계 브랜드가 커지거든요. 물론 이 회사가 아시아나항공, 대한항공 따로따로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노선이 중복이 돼서 수익률이 2개로 쪼개져서 얻게 된다라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굳이 그럴 필요가 없이 한 개의 브랜드 아니면 2개를 하지만 날짜가 좀 다르고 시간이 좀 다르고 이렇게 함으로써 서로에게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나갈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항공표를 주문할 때도 같은 시각으로 주문할 수 있고 같은 시각으로 이 방향성을 맞춰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국제 경쟁력으로는 올라갈 수 있지만 지금 현재 국내 항공 시장으로 보면 소비자 입장으로서는 조금 손해를 볼 수 있는 경우도 있다라는 생각을 좀 갖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나라 입장으로만 생각을 하면 합쳐지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네, 결국은 그렇습니다. 항공운임도 그리고 항공운송운임도 이것이 다 국제 규약에 따라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별로 큰 영향은 없을 것 같아요. 자,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였고요.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